네, 안녕하세요. 그 다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수업 준비하면서 이제 달력을 이렇게 봤더니 약 100일 정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정도면은 짧다면 정말 짧고 길다면 그렇게 또 길진 않은 그런 시간인데 이제 국어를 해야 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일단 이제 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다원교육에서 하고 있고 이제 국어 전문 학원과 또 다른 이제 입시 학원을 통해서 약 15년 정도 이상을 훌쩍 넘겨서 이제 고등부를 강의하고 있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 전문 학원에서 10년 이상 이제 정말 시스템이 되어 있는 속에서 그런 이제 시스템도 배웠고 그다음에 입시학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면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시스템과 노하우가 뭐 믿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아들도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도 첫째가 그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고등학생을 가르쳐 왔는데 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새 판이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운 1년을 보냈는데 약 100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어쨌든 국어가 참 고민인데 이 동안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중3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이렇게 남은 것도 아닌 이 시기에 100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가장 실질적으로 뭘 하면 내가 국어를 배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까? 그게 또 점수로 가시화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저는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강의 특징은 이제 프린트에도 그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질적인 얘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고1 국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학과 문법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비문학도 있고 화법도 있고 이제 작문도 있고 국어의 전 영역이 국어 교과서에 있지만 사실상 이제 내신 시험으로 보는 것은 문학과 문법 대단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부교재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100일 뒤에 아이들이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시험 볼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고전 문학과 문법에 특히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저도 이제 뭐 그 예비 고일이라고 해서 국어의 전 영역, 수능에서 보는 또 이제 내신 국어 교과서에도 있는 국어 전 영역에 대한 커리큘럼도 뭐 했었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시간 동안 확실하게 알고 간 건 뭐지? 확실하게 이 영역에서 몇 점이 올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확신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포커스 있게 정말 내가 이것만은 배웠어라는 부분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1학기 때는 사실 1년 내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내내 문법 과목은 이제 1학기 때는 현대문법, 그다음에 2학기 때는 고전 문법으로 해서 문법은 이제 1년 동안 아마 아이들을 괴롭힐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고전 문학은 2학기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에는 고전 문학을 거의 다 시험 봤어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번 기말고사에는 중세 문법을 하는 학교들이 많죠. 근데 갈수록 이게 거의 순서대로 그랬었는데 어떤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들어가자마자부터 중세문법을 시험 보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는 이 순서도 갈수록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완전히 순서 없이 2학기 때 거를 1학기 때로 끌어서 하기도 하고 1학기, 2학기를 반반 섞어서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커리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더욱 저도 정말 이 말 싫어하지만 선행을 해야 된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중학생들한테 그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볼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2에서 중3, 그러니까 중학교에 올라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막 이제 책가방 메고 막 자기 몸보다 큰 책가방을 메고 막 이렇게 중학교에 갔을 때는 아유 얘네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지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진짜 가차 없어요. 정말 제가 20년 가까이 너무나 느끼는 건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얘네 어제까지 중학생이었지 이런 개념 자체가 학교에서는 정말 아예 없다는 거를 되게 충격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아들을 통해서 올해 역시 저도 뼈저리게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선행이 필요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 가장 적기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올 때는 그래도 한번 했었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뭐 의미가 없고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실질적인 걸 준비했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일단 11월 이제 19일에 개강하는 이때면 이제 기말고사들도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개강하는 거는 문법과 최신 모의고사 기출 문학으로 준비했고 2차에는 이제 교과서 고전 시가와 최근 모의고사 비문학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커리를 결정하는데 되게 정말 중요했던 게 앞에 현행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커리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교과서 문법하고 최신 기출문학과 최신 기출 비문학은 왜 이때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3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대비를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그 형이나 누나 뭐 오빠 언니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험 범위 그 학교 뭐 7개 8개 중에서 7개 8개 학교 중에서 어 부교재가 안 들어가는 학교,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재는 다양합니다. 뭐 EBS, 올림포스라든지 마더텅이라든지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신사고 미래 무슨 교재라든지 학교 자체 교재라든지 이름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 다 똑같아요. 뭐냐면 최신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최신 기출 모의고사에 있는 문법이거나 최신 기출 모의고사에 있는 고전시가거나 최신 기출 모의고사에 있는 문학, 비문학 혹은 전체. 근데 전체도 많이 봐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말만 던지고 뭐 시험 범위야 이렇게 딱 써있기만 하고 뭐 시험지조차 주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면 교육청 들어가면 다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력 방법만 알려주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야 이게 시험 범위야 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가차 없다는 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고등학교라는 거는 진짜 초, 중, 등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고등학문을 배우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거죠. 정말 그런 순서에 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시험 뭐 6주 특강 요즘 이제 6주 특강 보통 하는데 시험 내신 대비 6주 특강 뭐 3월 모의고사 입학하자마자 거의 1, 2주 안에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비문학이 읽히고 이 문학 작품이 내가 평소에 시를 읽던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중3 교과서에 있는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 어머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황순원의 소나기 하면은 벌써 뭐 산골 소년 소녀의 사랑스러운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 대사 애가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뭐 이 정도로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또는 이제 입시에서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은 어떤 문장에 있었는지, 그게 왜 복선인지, 그 산골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서술자는 어떤 위치에서 다루고 있는지, 이런 정말 그 안에 있는 개념적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작품을 읽고 너무 슬프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슬픔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어도 영어, 수학 못지않게 혹은 영어, 수학 이상으로 학문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하고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를 정말 아이들한테 매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접근이 진짜 지금 뭐 그 학원 많이 보내고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반 애들도 그래요. 제가 개념 수업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수업하는 애들도 그런데 국어 숙제를 언제 하죠? 국어 공부를 언제 하죠? 시험 전날 밤 12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학과 영어만 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막 국어 시간에 이제 말을 시작하면 꾸벅꾸벅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어제 늦게 선생님 어제 국어 숙제하느라고 늦게 잤어요. 몇 시에 잤는데 1시요. 언제부터 했는데 12시요. 사실 일주일 동안 1시간 국어 공부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것도 풀어오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푸는 신용을 해야 돼서 하는 거지, 국어 공부를 했다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게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365일을 보낸 뒤에 점수가 오르기를 원하는 거는 진짜 욕심이죠. 그러니까 정말 수학을 훈련하듯이 영어의 뭐 문법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문장을 라이팅하고 하듯이 국어도 이 개념어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다른 데 적용해보고 이런 적극적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국어에만큼은 그게 굉장히 인색하고, 그렇게 인색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딱 돌아섰을 때는 등급이 오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경우가 사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학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게 시간과 정말 이런 내용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정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해온 애들은 제가 이렇게 중심 내용을 빈칸을 정말 다 뚫어가지고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빈칸을 채우면서 읽어오도록, 그 빈칸을 채우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읽어오는 시간이 있으려면 최소한 뭐 1시간은 걸리고 그 뒤에 문제를 풀려면 또 1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국어를 막연히 이제 국어 어렵다는데 뭐 국어도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이고 공부를 하면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저도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많이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시험부터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혼자 당장 갑자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문법과 최신 기출, 비문학, 문학을 같이 하면 좋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하기에는 아이들이 또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으니 제가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뒤에 이제 조금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교과서 문법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문법 표현이라고 해서 뭐 높임법, 인용, 피동, 사동 이런 것들을 문법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런 현대 문법까지 일단은 커리큘럼으로 잡고 있는데, 중세 문법은 제가 진도를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 문법을 다 제대로 못하면서 중세 문법을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보는 편이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중세 문법도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은 확실히 끝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말 저에게는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아직은 중학생이다,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중학생이다라는 마인드로 정말 쉽게 하나라도 이게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점수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개념어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표준 발음법의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이제 그 개념이 있는데, 그거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이게 말이 이렇습니다. 음절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이 끝소리가 연음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표준발음법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이게 그냥 한 줄 툭 던져지는데 이런 것들이 뭐 50몇 개가 있어요, 표준 발음법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거 하나만 이해하더라도 음절이 뭔데? 그 끝소리가 뭔데? 모음은 뭔데? 형식 형태소는 뭐야? 그럼 형태소는 뭐야? 우리말인데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게 문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음절이라는 게 있고, 얘들아, 음운이라는 게 있어. 끝소리가 있으면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중에 끝소리 말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표준 겉보기에는 표준 발음법이지만 사실은 얘는 음운과 음절의 차이도 알아야 되는 거고, 형태소라는 이제 단어론의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얘를 많이 들어오고 싶은데 이렇게 표시가 와 가지고 인제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 왜냐면 제 아들이 고1 이다 보니까 너무 올해 느낀 게 많아 가지고 정말 어머님도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부르짖습니다. 정말 제가 네 그래요. 이렇게 왔으니까. 자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시험 전 6주 전에 처음 들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교과서에는 형태소가 뭔지 음절이 뭔지 따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대요. 근데 시험에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아는지 이 뭐 형태소는 음운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애들을 집어내는 출제를 합니다. 그런 애들이 1 등급을 받겠죠. 그럼 그건 준비된 애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저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이제 저런 개념어를 바탕으로 하는 표준 발음법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하기에도 6 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처음 한다면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훈련할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뭐 수학의 어떤 내용들 수1, 수2 미리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국어 점수에 욕심이 있다면. 자, 그리고 인제 문학 기출은 이제 최신 모의고사 기출 문학이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정말 닦아놓고 얘기해서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미리 공부하고 또 고1이라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그 작품이 시험범이면 그것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어떤 출제 요소들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수업 구성은 이렇게 1교시부터 이제 클리닉까지 수업이 끝나고 이제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면 클리닉 1시간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차는 이제 12월 31일부터 개강하는 네, 그 2차 6주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전 시가와 최신 모의고사 비문학을 네,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고전 시가는 사실 내신으로 따지면 2학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1학기에 보는 그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선생님 모의고사 고전 시간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대어 풀이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고어 원문으로 나오거든요. 고전 시가도 제가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를 막 끝내면서 시험 범위의 교과서에는 분명히 3작품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학습 활동에 있는 여러 기타 작품들까지 해도 5, 6작품들까지밖에 없는데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들을 줄줄줄줄 써보면 왜 10개가 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고전시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인데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고전가사의 이런 대표 작품들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고전가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관동불국 이런 거 벌써 여름방학에 뭐 이렇게 특강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들어가면 사실 관동불곡만 해도 시조의 거의 100배 정도 되는 길이의 작품이 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외부 연계 필수 작품만 제가 50편을 교재로 만들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고전 시가의 외부 연계 범위는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그냥 시험 범위로 프린트를 해서 학교 프린트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 시가야말로 정말 당장 그 교과서 범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일 때가 많았어서 이제 만약에 2학기 들어가서 처음 본다면 고어 해석부터도 안 되는데 무슨 연계 작품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시조에서 이거를 참 재미있게 읽어나가는 방법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도 문법 못지않게 정말 아이들을 괴롭히는 부분이어서 정말 꼭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2학기에 준비했습니다. 모의고사 비문학 과정 이거는 조금 난이도별로 주제별로 제가 소트를 해서 문장 요약부터 글 요약에 이르러서 총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교재를 준비해 놓았고요. 이 과정을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1차, 2차로 나눠지고요. 저의 관리 방법은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밀착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복습 평가를 그날 정말 배운 내용을 내가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클리닉 말씀드렸는데 뭐 기준이 이렇습니다. 과제 수행률 80% 미만인 경우, 그리고 복습 평가에서 80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뭐 그 외에 이거는 무조건 클리닉에 남아 참가해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수업 내용이나 과제에서 뭐 미처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뭐 남아서 개별 질의응답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부하다가 카톡, 문자 등을 통해서 다양한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네,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동영상은 당연히 결석 시에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용으로도 언제든지 원하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우리 중3 아이들 네, 저한테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국어 공부를 꼭 시켜주십사. 정말 이제 고1 아들을 둔 선배로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